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달 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부정하고 연일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대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 외통위위원이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앞서 쭉 제가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이 걸렸고요. 예.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또 13년이 걸렸습니다. 예. 참 그리고 소송을 같이 함께 시작을 했었던 4명의 할아버지 중에서 지금은 한 분만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예. 예. 네, 좀 안타깝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참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었지만은 예. 대법원,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이 대법원이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게 가장 큰 저는 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우리 불행한 역사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제 일제 식민지가 불법이었다 하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그 바탕을 두고 그래서 강제동원과 같은 그것도 강제동원과 같은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도 이제 불법이고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그걸 이제 우리가 위자료라고 부르잖아요. 위자료 청구권이 살아있다. 특히나 1965년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날 선고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민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국격이 섰다. 국격이 섰다. 제가 정말 그 감명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대법원 13분의 대법관들이 이번에 그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미 2012년 5월이죠. 2012년 5월에 당시 김능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해서 4분의 대법관이 이런 그 내용의 판결을 이미 그때 내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너무 늦었고 많이 돌아가셨고 2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강제징용만 해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3,500명 정도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모든 게 좀 돼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선고 그 자리에도 직접 갔다 오셨네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 오셨는데 이게 지금 판결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좀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직접 또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우선 대법원 판결은 그 한일 협정, 65년의 한일 협정이 민사 또 그 재정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렇게 식민지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해서 그 우리 국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한일 회담 당시부터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든가 강제 동원의 이렇게 불법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말 역사적 진실에 맞는 거고 또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그 나무랄 데가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이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일본 자신도 그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이건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예, 과거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청구권 협정 직후에도 그 당시에 시나 외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분이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한 청구권에 대하여,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 자기들 거를 이야기하면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도 이게 청구권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고노 외무 대신한테 보낸 편지에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진솔하게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또 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말하자면 진심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참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뭐 폭거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식의 망발을 쏟아냈는데 참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과연 그렇다면은 그 배상금을 지원을 이번에 해야 할 일본 기업에서 과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불안감이 좀 듭니다.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그 신일철 죽음이라는 회사가 배상금을 지급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일부 그 피해자한테 화해를 해서 배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과거 2012년 판결이 나왔을 때 앞으로 판결에 따르겠다는 따르겠다라는 그 회사 이사회에서의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오늘 뉴스가 됐던가요? 우리 그 피해자 측 그 변호사들하고 일본의 그 뭐 분들하고 같이 회사를 방문했는데 아주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 회사보다도 일본 정부가 그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회사가 좀 스스로 배상을 한다면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용과 그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실제로 배상을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냥 또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국내 이제 포스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주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주식에 그 주식이 포상된 주권이 해당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 사법 주권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될 이제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왔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꼬이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왔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우물우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정부도 뭐 그걸 반드시 구속되는 거니까 따라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일본 당국하고 끈질기게 협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참 어렵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이게 다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또 직접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주목해야 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날 이제 최봉태 변호사 이분은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이고 또 이런 꼭 이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류의 판결을 하여튼 오랫동안 앞장서서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아시아에 있는 일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며 동아시아 법치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킨 것이다.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로 범위를 넓혀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제가 연 토론회에서 그 결론적으로 5가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5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예. 첫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3,500명 정도가 살아계신다는데 생사 여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서 그분들이 소송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21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네. 그분들이 다 피해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면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예. 찾아야 된다. 예. 두 번째는요.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자, 살아계신 피해자 또 그분들의 유족, 상속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서 네.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이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들하고 아무 상의 없이 한 바람에 아주 문제가 꼬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잘 해가면서 일본과 교섭을 해야 된다. 예, 네 번째로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그 관한 뭐 관련 자료, 역사적 자료들 다 수집하고 해서 또 그걸 또 교육도 하고 해서요. 이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제가 됐던 재판거래 의혹. 이 사건이 바로 몇 년 전에 대법원 수뇌부들이 이 사건도 미뤄가면서 결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재판거래 예. 의혹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정의롭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요구를 토론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정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국내적인 거 말고요. 외교적으로도 지금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망발을 퍼붓고 반발을 하면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외교전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강제동원과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세계 여론을 끌어와야 되죠. 예. 이번에 방탄소년단을 일본 방송이 출연을 못하게 한 바람에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참혹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전 세계의 그 여론에 호소할 때 우리가 절대 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것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 호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일본이 해보는 소리입니다. 일본 예. 정부가.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거기다 제소를 한다고 그래서 예.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판결 절차를 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일본이 해보는 소리고요. 이미 우리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일단 법적 판단은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동의해서 가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국회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